당장 급한 돈, 카드로 메우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 요즘처럼 고물가고금리 시대에는 누구나 한두 번쯤은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순간을 겪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 밀린 월세, 돌발 상황에 대한 긴급 지출 등 누구에게나 급한 돈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은 존재하죠. 이럴 때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것이 바로 신용카드 관련 금융 서비스입니다. 리볼빙, 현금 서비스, 카드론. 이런 서비스는 겉으로 보기엔 매우 간편하고 빠릅니다. ATM에서 바로 인출이 가능하고 결제일을 미룰 수 있으며 한도가 넉넉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높은 금리와 신용등급 하락, 그리고 장기적인 부채 악순환이라는 심각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고금리가 지속되는 시기에는 이런 단기 자금 서비스를 대환대출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는 재정적으로 매우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은 말 그대로 기존의 빚을 새로운 대출로 바꾸는 것인데, 기존보다 더 나쁜 조건으로 갈아타게 된다면 결국 문제 해결은커녕 더 큰 빚을 떠안게 되는 셈입니다. 단기적 편의를 위해 선택한 리볼빙 현금 서비스 카드론이 결국 자신의 신용과 미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미리 알고 조심해야 합니다. 리볼빙 현금 서비스, 카드론의 구조와 대환대출로서의 문제점. 이 세 가지 서비스는 모두 신용카드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상품이지만 그 성격과 사용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리볼빙은 카드 결제 금액 중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넘기는 방식입니다. 당장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보이지만 남은 금액에 대해 고금리 이자가 계속 붙기 때문에 원금은 줄지 않고 이자만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현금 서비스는 카드사 한도 내에서 바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단기 대출입니다. 보통 며칠에서 한 달 이내로 상환해야 하고 이자율은 평균 15%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특히 상환 기한이 짧기 때문에 갚지 못하면 곧바로 연체로 이어지며 신용등급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줍니다. 셋째, 카드로는 그나마 장기 대출에 가까운 서비스입니다. 현금 서비스보다 한도는 크고 상환 기간도 길지만 이 역시 금리는 1020% 수준으로 높은 편입니다. 신용이 낮을수록 금리는 더 높게 책정되며 상환이 지연될 경우에는 연체 이자까지 가산됩니다. 이러한 상품들을 대환대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원래 대환대출은 기존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리볼빙이나 카드론 등은 일반적인 대환 상품보다 금리가 높고 조건이 나쁘기 때문에 기존 빚보다 더 불리한 조건으로 부채를 연장하는 셈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연 6%로 받은 금융권 대출을 카드론으로 갚는다면 연 15% 이상의 고금리를 떠안게 되는 구조죠. 게다가 이런 상품의 반복 사용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위험 고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에는 기록이 남고 이후 자동차 할부,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즉, 카드 기반의 금융상품은 일시적으로는 유용할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빚의 연장선에 불과합니다. 특히 대환 목적으로 쓸 경우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위험한 길을 피해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방법. 리볼빙 현금 서비스, 카드로는 모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혹적인 금융수단입니다. 하지만 이 상품들을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본인의 신용점수와 미래 금융활동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환대출이라는 명목으로 이런 고금리 상품에 의존하게 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있습니다. 1. 공공지원 금융상품 활용하기. 은행권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대환대출 전용 상품을 먼저 검토하세요. 햇살론, 세이망홀씨, 바꿔드림론 같은 제도는 금리가 510%대로 낮고 신용이 다소 낮은 분들도 조건에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센터를 통해 대환 가능한 공공금융상품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채무조정제도 적극 활용.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이나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채무를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연체를 방지하고 이자를 줄이며 체계적으로 부채를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3. 지출 통제와 예산 수립이 우선. 소득 대비 고정 지출과 소비 패턴을 점검하세요. 신용카드를 줄이고
현금 흐름 기반으로 생활을 재설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입니다. 엑셀 파일 하나로 예산표를 만들고 고정비를 줄여나가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4. 전문가 상담을 통해 객관적인 조언 받기. 신용회복위원회, 법률구조공단,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에서는 무료 상담을 제공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전문가와 함께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단기적인 불안을 덜기 위해 고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선택은 위험합니다. 오히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후에는 신용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지금 당장은 불편하더라도 구조적인 해결책을 찾아가야 재정의 안정과 회복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